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명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 자, 만약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현재 보유 종목 중에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저와 함께 이 시간 동안에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전화번호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 종목 중에서 지금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된다 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전화하고 유튜브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데, 자, 유튜브는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좀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들 시장이 또 힘들었죠. 근래 들어서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올랐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체 이 무게가 좀 많이 느껴지는 장이었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뭐 지난주에 미국 대선과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뜩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매도가 아직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원달러 환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즉 달러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하지 않으면, 매도해서 빨리 그 달러를 보유하지 않으면 환율상으로 손실이 나죠. 거기다가 국내 증시가 떨어지고 있으니 국내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첫 번째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파급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길게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환율이 올라가는 이 1,400원 위쪽의 이 환율은 너무 높은 가격입니다. 트럼프 정권에서도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조차도 이제 파월도 자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물가가 올라갔을 이제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연준에서는 물가가 만약에 안 잡히면 금리 인하를 안 하거든요. 그거 역시 트럼프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금리 인하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무역을 살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무역도 이제 보호 무역을 위해서 이 관세를 또 보편적 관세라고 해서 10에서 20% 인상, 이것 역시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물가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 좀 과도한 걱정이고요. 결국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달러 가치는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이제 금리 인하하면 물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보편적 관세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다 10에서 20%를 다 관세를 적용시키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시장이 좀 놀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이 어쨌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은 큰일이다. 계속 해외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공포감이 더 큰 거고, 그리고 환율조차도 지금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외국인 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요, 가뜩이나 또 시장이 어려운데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을 잡았다기보다는 어쨌든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하락만 했다가. 그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1% 정도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시장은 어쨌든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졌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팔고 언제부터 살까? 일단 환율이 떨어져야지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용 거래 동향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전체 시장이죠. 뭐 거래소, 코스닥 합산해서 보면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보통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신용 잔고는 감소를 해요. 그런데 이 근래 들어서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초록색 선이 주가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했죠.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신용 잔고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반대 매매가 안 났다는 거죠. 이거는 계속 신용을 잡고 있다는 거죠. 보통 하락이 멈추고 저점이 나올 때는 신용 잔고가 탁 떨어지고 반대 매매가 터지고 나서 그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때가 보통 시장에 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요 근래 이 주가는 떨어졌는데 신용 잔고가 잡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용 잔고가 조금은 감소를 했어요. 코스닥 쪽에서도 신용 잔고가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과 오늘 또 삼성전자를 가지고 또 올라갔다 밀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또 밀어버렸잖아요. 더 이상 개인들이 버티기가 좀 어렵고 신용도 지금은 더 이상 버티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신용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아마 내일도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저점이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 저점이지만 잔고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 물량을 좀 낮은 가격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지 사거든요. 외국인들도. 거기서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들은 좀 반등으로 만회를 시켜주는 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기준 지수가 저는 2,600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2,600포인트를 이번에 회복해주고 그 위쪽에 올라와서 안착만 해준다면 뭐 결국은 미국에서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환율도 1,400원 높아요. 금융 위기 때나 1,400원 위쪽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정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동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환율은 좀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매수가 붙게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데 그 시기를 봐야 되는 건 신용 반대 매매, 즉 신용 물량이 잔고가 좀 떨어졌을 때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가 저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반대 매매 터질 시기가 거의 왔기 때문에 조만간 잡힐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떨어졌을 때 파는 거 아니에요.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올라올 때 이 상황을 보고 나서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종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이 반등 시에 또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전화번호 계속 나오고 있죠. 02-3772-0269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상담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윤영 멘토입니다. 네, 도움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네. CJ 제일제당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29만 8천 원이고요. 네. 한 10% 정도 가지고 있어요. 29만 8천 원에 10% 정도 갖고 계시군요. 네. 이거 매수 시기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네, 제가 7월 달쯤에 되게 비싸게 샀었다가 좀 횡보 좀 하는 것 같아서 물을 좀 탔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매수가를 좀 낮췄는데 요즘 너무 또 떨어져서 이제 다시 더 추가 매수가 혹시 가능할지 궁금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식음료 쪽이 네. 그 전에 좀 많이 올라갔던 게 그 K푸드 열풍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요. 예.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K푸드 많이 좋아하고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주식이라는 건 시세가 또 있어요. 시세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한번 시세를 타면은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 시세가 또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해요. 네,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죠? 지금 무섭죠. 네. 근데 CJ 제일제당 이 회사가 지금 혹시 문제가 있어 보이세요?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보지 말고 회사를 한번 보자고요. 네. CJ 제일제당이 지금 회사가 오늘 조만간 좀 망할 것 같나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네. 근데 우리가 주식을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망할 것 같아요. 회사가. 네. 내가 네. 모르는 뭔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네. 주식을 보다 보면 그래요. 하지만 회사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농심 같은 건 좀 반등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럴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이거는요, 사실 농심이 반등이 나왔어도 얼마나 나왔어요. 지금 떨어진 것도 그렇고 종목들마다 이 반등의 네. 폭이나 뭐 시간이 좀 이제 다르긴 한데요. 제가 볼 때 CJ 제일제당 이 회사가 솔직히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K푸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약간 유행을 좀 타요. 음식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행을 맞아요. 분명히 탄단 말이죠. 네. 예전에 허니버터칩 많이 드셨죠? 네. 지금 그거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네. 지금 가면 되게 넘쳐나요. 맞아요. 먹태깡 넘쳐나죠. 그런 네. 것처럼 처음에 이제 맛을 보고 나서 처음에 기대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러네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기가 줄어요. 시들해져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 음식료 업종이 이제 성장을 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는 이제 뭐 K푸드 열풍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회사 자체는.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건 주가가 빠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만 잘하면 그래도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죠? 네.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고 하면 무섭죠. 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를 추가 매수를 한다면 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23만 원. 23만 원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23만 원 부근에 오면 한 번에 10%를 더 사지 말고 5%씩 좀 나눠서 살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더 떨어져도 뭐 크게 많이 차이는 없거든요. 오히려 더 떨어지면 좋아요. 추가 매수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23만 원 가까운 가격에서 한 5%씩 해서 10% 정도 채워 놓으시면 단가 좀 떨어질 거고요. 나중에 이 종목은 30만 원에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수익 낼 수 네. 있어요. 네. 아,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DS 단서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만 7천 원에 24%요. 12만 2천 아니, 15만 15만 7천 원. 네. 네, 그럼 24%요? 이게요. 네. 월요일 날 네. 제가 딱 사자마자 상을 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상을 치길래 네. 그래가지고 다 팔았거든요. 다 상한가 팔았다고요? 가길래.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서 또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네. 다시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네.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 무증을 네. 한다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상증자 왜 공시가 뺐냐고. 나왔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무증을 준다고 그래서 그 호재인데 왜 네. 빼냐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 말 듣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게 진짜 주식을 하다 보면요. 네. 여러 사람들이 말이 되게 많은데 내가 기준을 잡지 못하면 거기 흔들려요. 근데 어쨌든 결정은 내가 내리고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죠? 그 네. 누가 뭐 왜 팔아 다시 사야지라고 샀는데 떨어지면 그 얘기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DS 단석이 최근에 최근에 바이오 항공주 이제 항공유 관련해서 1조 원대 수주 소식이 한번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이 올라갔던 건데 지금 이제 그 공시 내용을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놨어요. 예. 한 주당 2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다는 거. 예, 예. 무상증자라는 건 호재예요. 맞아요. 예. 그럼 한 주당 두 주를 준다? 내가 한 주 갖고 있으면 2주를 무상으로 준다,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좋은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런데 재료가 다 나왔잖아요. 그죠? 1조 원대 수주 소식 나왔지. 거기다 무상증자 소식까지 나왔지. 더 좋은 호재가 또 뭐가 나올까요? 뭐 2조 원대 수주가 또 나올까요? 무상증자까지 나왔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호재가 나왔으면 이거는 네.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큰 호재가 나오기 어려워요. 솔직히. 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무상증자를 받으실 생각으로 들어가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네. 그런 생각도 않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않았고, 상을 치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가지고 네, 다 뺐는데 그 다음 날 많이 빠지더라고요. 일단 무상증자는 이거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이번 네. 달 26일이에요. 예, 예. 오늘이 지금 14일이죠. 예, 예. 그러면 아직 그 날짜가 12일 정도가 남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12일 안에 주가가 반등 나오면 이거는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면 돼요. 예. 하지만 반등이 안 나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무상증자 받아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만약에 반등 준다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반등 나오면 저는 16만 5천 원? 예. 네, 16만 5천 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직 되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뭐 수주 소식도 있었고 거기다가 뭐 무상증자 소식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거기다가 투자 주의 종목이고 네. 아래에서 거래는 지금 받쳐주고 있어서 만약에 뭐 내일부터라도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제 어쨌든 무증을 받는다라고 가정하고 나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를 지금 잡을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떨어진다고 지금 그 무상증자를 일단 그 기준일이 26일이고 이건 받는 게 어찌 보면 나은 거니까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안에 반등 주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무상증자를 일단 받고 간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무상증자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때 연락 한번 주세요. 아,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할 때는 누구 말 듣지 마세요. 귀가 얇으시면 안 돼요. 주식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이거 잘 빠져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하실 때 좀 기준을 잘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영 네,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에요? 저 OCI 홀딩스고요. 네. 11만 6천 원에 20%예요. 11만 6천 원이에요? 네, 아, 이거 50%예요? 네, 20%예요. 20%? 네, 이거는 언제 사신 거예요, 도대체? 저 2년 반은 좀 안 된 것 같고요. 2년만 좀 안 되셨어요. 근데 너무 네. 너무 심한데요, 이거? 너무 제가- 최고점인데요? 그렇죠? 네, 사고 나서 살 때도 저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거 살 때도. 그 살 때는 네. 사실 제가 그 주식 처음 시작할 때 그 이렇게 타성성사에 리딩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 종목을 계속 네. 매수를 하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이제 네. 떨어지고 일단 했는데 제가 어떤 건지 알겠어요.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고요. 근데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업황의 분위기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2013년도에 지금 이제 거의 고점이에요. 이게 1년 전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근래 들어서 태양광 쪽이 되게 안 좋아요. 네. 네. 안 좋은 이유는 알고 계시죠? 네. 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이 태양광 쪽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근데 2023년도에 그 당시에 올라갔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태양광주들은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견제를 했죠. 이 네. 폴리실리콘 이게 그 태양광 쪽에 이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제 가격이 너무나 낮게 싸게 파니까 관세를 매겨서 이제 그 세금을 물리면 한국 기업들은 이익이 반사이익 효과가 있다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이든은 중국만 견제했는데 우방국은 견제를 안 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우방국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최소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들 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더 네.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OCI 홀딩스는 지금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팔긴 어렵고요. 네. 제 생각에는 최소한 5만 원 아래까지는 내려오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4만 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중간에 반등이 나와도 또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일단은 5만 원 아래로 빠지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그때 상황을 보고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이야기해 드릴 네. 테니까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한 캔에 묻어두시고 좀 길게 네. 본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네. 나중에 5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꼭 연락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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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TV 소리를 줄여주시고요. 저하고 TV는 눈으로만 보시고 저하고 전화로만 통화하시면 돼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엄마 TV 줄이래. 엄마 TV 줄여. 엄마 네. TV 줄여.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에요? 상담 받으실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퓨처캡이고요. 네. 매수 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4,500원에 10%요. 24,500원에 10%요? 네. 네.
아유, 이거 퓨처캠이 매수하자마자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네. 조금 수익이 나갔고 네. 조금 판 다음에 그냥 냅뒀는데 그때부터 두두두 떨어졌어요. 아, 좀 파셨군요. 네. 수익으로 파셨어요. 자, 일단 퓨처캠이 네. 매수하고 나서 일단 팔고 나서 나머지 비중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10% 정도, 10% 정도 비중이신데, 자, 제가 네. 이게 통화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퓨처캠은, 이전에 지금 이제 그 뉴스들이 계속 좀 나왔단 말이죠. 뭐 임상에 대한 그 중간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뉴스도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항상 예전에 보면은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간마다 조정을 좀 준단 말이에요. 올라가다 조정을 주고 또 올라가다 중간 조정을 주고 이번에는 이제 올라갔다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들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힘의 강도라는 게 있어요. 힘의 강도가 세지는지 아니면 약해지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 이 강도는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초기에 올라갈 때 거래는 이렇게 거래가 붙었었어요. 아래쪽에 표시를 해드리면 이렇게 거래가 붙었었고 그 다음에 또 상승할 때는 거래가 이렇게 붙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다음에 상승할 때는 거래가 이전보다는 거래가 좀 뜨문뜨문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 가격이 25,0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갔다가 이제 재료들이 반영이 되면서 빠지는 거겠죠. 퓨처캠은 지난번에 다 파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래쪽으로는 15,000원까지는 더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손절가를 잡아도 이미 손절가의 기준 가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15,000원 정도 자리를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이 가격에서 위에서 반등을 주면은 반등 이용해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위쪽에서 매도 가격은 저는 25,000원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25,000원 만약에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되 만약에 떨어져서 15,000원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거는 탈출을 해야 돼요. 어쨌든 수익을 조금 냈지만 이번엔 손절을 하셔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는 15,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반등 시에 25,000원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엑시콘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390원 20%. 12,390원이요. 네. 자, 12,390원에 20% 매수하셨는데, 그러면, 네. 사는데 5일, 6일 되면 4, 5%를 계속 내려오네요. 사고 나서부터 계속 빠졌죠. 근데 엑시콘이 매수할 때 이거 차트를 보신 것 같아요. 차트를 보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니, 전번에 한번 해가지고요. 한번 수익을 내셨어요? 전번에, 수익 못 내고 13,000원 사가지고 13,000원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 팔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헬리스가 대동이 떨어져 버려가 내려오는데, 그걸 팔라 하다가, 네. 전화했길래 15,000원까지 간다 해가지고, 그래, 안 팔고 나왔거든요. 이 회사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수익을 일단 내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엑시콘이 반도체 그 테스트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D램. 예. 근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뭐 HBM 반도체 들어보셨죠? 예, 예. HBM 반도체가 지금 엔비디아의 그 AI 칩에 들어가는 반도체예요. 근데 엑시콘은 이제 그 최첨단 반도체 쪽보다는 기존 이제 전통 반도체 쪽, 이 D램 테스트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엑시콘이 그동안 이제 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중간에 떨어졌다 올라올 때 아마 이 부근에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매수를 하고 나서 떨어진 게 이제 뭐 최근이신 것 같고요. 기존에 매매를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엑시콘이 지금 당장 이제 예전에 올라갔던 이 가격대를 확실하게 밀고 내려간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올라갈 만한 힘은 없어 보여요. 이제 시장에서 어쨌든 반도체
장비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뭐 범용 반도체 쪽에 아니면 장비 이쪽에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반도체 쪽에 매수가 좀 안 붙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전문가님 이거 지금 저 매도하고 딴 데 들어갈게요. 제가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엑시코는 이제 매도를 언제쯤 손절가를 잡고 가야 되는지 목표가는 얼마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 떨어지고 나서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이 보니까 지난번 저점을 처음으로 깬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옵션 만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쪽 매도가 또 많이 나오는 날이기도 했었고 하이닉스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예, 오늘 네, 오늘 이 하락으로 인해서 뭔가 결정하기는 어렵고 저는 내일장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단기로 봤다면 내일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장 반등 주잖아요. 내일 아침에 이제 시작했는데 상승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13,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 13,000원에 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장을 보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전문가님 내일장에 빠져가지고 모레 월요일 날 만일까지 가져가면 어떠십니까? 저는 내일장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이 처음으로 깬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장이 만약에 빠지면 이거는 뭐 내 월요일 날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 내일 빠지면 무조건 네, 빠져 그래서 나오죠. 차라리 그냥 짧게 그냥 보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일장 반등 주면 그냥 보고 가면 되는 거고 안 나오면 지금 반도체 쪽에서 지금 렉시콘이 매수가 들어올 만한 아직은 그런 게 거래가 없기 때문에 내일장 보고 결정하시죠. 그리고 아니면 내일장에 반등 나왔을 때는 이제 손절가를 9,800원 잡고 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엑시콘까지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가 있어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요. 토요일 날은 없어요. 이번 주 일요일 날만 진행이 되고요. 오프라인 강연회입니다. 아래에 지금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지금 장소는요. 바로 대전 비전 스퀘어입니다. 자, 이 장소에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가 미국장이라든지 뭐 이런 증시를 못 따라가고 있죠. 과연 어떻게 지금 앞으로 또 대처를 해야 될지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시기를 잘 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만 잘 보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뭐 전략을 세우고 봐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 설명들을 이번 주 일요일 날 알려드릴 테니까 대전에서 저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유튜브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진바이오텍이에요. 4,600원이고 비중은 10%.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어요. 4,600원의 가격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가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왜 사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 동물의약품 이쪽에 재료 이슈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종목은요 거래도 없어요. 오늘도 거래량이 지금 48,000주 거래 대금이 얼마입니까? 10만, 100만, 1000만 원.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종목을 누가 매수해서 이걸 올릴 수가 있겠나요? 추가 매수를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추가 매수 자체도 어렵고요. 이 종목은 올라오면 지난번에도 한 번씩 반등이 나왔는데 4,200원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오셨어야 될 것 같았는데 이거 못 빠져나오셔가지고 이 종목은 그냥
추가 매수는 저는 위험하니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부터 순식간에 올라갔다 빠질 수 있어요. 4,100원을 기억하셨다가 4,100원에 아침에 그냥 걸어두세요. 매도를. 걸어두고 올라오면 매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지. 올라올 때 이거 팔라고 하면 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4,100원 반등 시에 나올 수 있도록 4,100원에 매일 아침에 매도 주문을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PNT입니다. PNT 매수 가격이 61,000원이고요. 비중이 25%. 지금 이제 보니까 이 말 딱 표현에 어쩝니까? 뭐 이거. 이 단어 안에 뭔가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힘드신 것 같은데 61,000원이라는 6,100원이겠죠? 지금 가격이? PNT가. PNT군요. 자, PNT. 자, PMT로 봤는데, 자, PNT가 지금 61,000원이에요. 매수 가격이. 자, 그리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일단 위쪽에서부터 빠진 폭을 보면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점은 아니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요. 자, 근데 PNT를 매수하신 이유는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매수하신 거고,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요번에 미국의 그 정권 교체 때문에도 더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격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질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PNT는 진짜 이 표현하신 게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큰일이에요. 이제 어찌 보면 반등이 나올 때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서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5만 원이죠. 5만 원 위로 반등 딱 주면은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서 뭐든지 그냥 계속 밀진 않아요. 중간중간마다 쉴 구멍을 줍니다. 반등 주고 또 빠지고 계속 밀지만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제가 볼 때 가격이 4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4만 원 위쪽에서는 반등 한번 주고 하면 5만 원 부근에서 저는 탈출하는 게 지금은 이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부득이하게 4만 원 정도는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비중이라도 줄여놓을 수 있도록 4만 원 일단 손절가, 반등 시 5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또 상담을 전화로 진행해 드릴 텐데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 네,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기 현대힘스 네. 15,030원 네. 30%거든요. 15,030원에 30%요. 예. 어제 그저께 샀는데 네. 그게 15,000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네. 그런데 저기 상담을 한번 받았는데요. 네. 21,000원까지 1차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냥 네. 놔뒀거든요. 근데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진짜.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2차로 25,000원까지 간다는 소리도 이게 말이죠. 트럼프 얼마까지 관련- 간다라는 걸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 전문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자, 이 전문가분들이 뭐 상담을 하고 뭐 이제 하지만 그게 100% 정답이 아니에요. 예. 저도 뭐 목표가 얼마에 손절가 뭐 이렇게 잡으세요라고 이제 손절가 잡으라고 말씀을 드려도 손절가를 내려오고 나서 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목표가에 도달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제 전문가분한테 근데 거기서는 얼마까지 갈 수 있다. 그거는 그분의 생각일 수 있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현대임스라든지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예. 이제 그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인과 통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업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임스가 앞으로 뭐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이런 건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아무도 그건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고, 제가 볼 때 지금은 떨어졌어도 제가 지금 상담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제 말도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자님 이제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탓은 누굴 탓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죠? 내가 샀고 내가 어쨌든 예, 뭐 예, 말을 들었어도 내가 이제 파는 건 내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조언을 드리면 예. 아직은 시세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임스도 근데 예. 투자 경고 종목이 붙어 있죠. 예, 왜 예. 경고를 하겠습니까? 너무 과잉 급등을 했기 때문에 경고를 하겠죠. 요즘에 과잉된 건 많이 그게 그렇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아.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경고를 준다는 거, 그걸 지금 붙여놓은 거고 예. 모든 결정은 어쨌든 어머니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제가 해야죠. 맞죠. 그래서 예. 지금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 종가하고 하락폭하고 보면은 약 6% 정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그 현대임스는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손절가를 조금 여유 있게 13,500원에 두셔야 돼요. 아. 그런데 이 가격 밑으로 저는 이제 하락이 살짝 잡아놨기 때문에 예. 다음 반등이 있을 거라고 일단 예상은 해요. 근데 그 2만 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저는 예. 현실적인 목표가를 드리면 저는 16,000원 위로 반등 주면 저는 수익 챙기고 나오면 돼요. 그냥 이거는. 그러면 어제 그저께 그 정도. 맞아요. 그 위쪽에. 왜 여기서 예. 막혔을까요? 팔았으니까 막혔겠죠. 여기서 빠졌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사람들이 어쨌든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한 번 더 매도가 나와서 이번에 밀려버리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예. 이 시전하냐고 많이 빠진 것 주식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은 예. 더군다나 비중도 30% 들어가면 안 돼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13,5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16,000원 위로 올라가면 파시고 예. 그리고 모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지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예. 의지를 계속 하는 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예. 내가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비중도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처음에 모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작게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3,500원 손절가 16,000원 위로 올라가면 정리.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LS요. LS 11만 8천 원에 10%. 12만 8천 원에 10%요. 11만. 11만 8천 원이요. 예.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뭐 지금 한 달 정도 좀 됐나요? 그걸 한두 달 정도 됐는데 한 번 올라왔길래 제가 반은 정리했거든요. 반 정리하셨어요? 정리하고 네. 또 조금씩 단가 내린다고 추가 매수한 건데 이제 지쳐서 안 하고 있어요. 계속 떨어져서. 벌써 지치시면 어떡해요, 이거. LS가 오늘도 아침에 좀 반등하다가 또 계속 그쵸. 떨어지던데. 네, 뭐 반등 준다고 했을 때 뭐 그냥 올라가진 않아요. 뭐 반등 줬을 때 무조건 더 올라가면 이거는 뭐 사람들이 그때 사면 되는 건데 수익이 예, 예. 쉽죠. 근데 시장은 예. 그렇게 안 해요. 되게 어렵게 해요.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고. LS가 지금 전선 쪽, 이 전력 관련주. 그러면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좋아진다. 이건 네. 사람들 머릿속에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간다. 올라가야 네. 되는데 안 올라가죠. 예. 시장이 그런 거예요. 네, 모두 그렇게 다 예상하는 대로 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네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 네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식장 같은데 결혼식장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만약에 이제 네. 장례식장 갔는데 웃고 떠들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네. 땡가리 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죠. 네네. LS가 혼자서 웃고 떠들면서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리 뭐 그런 업황이라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전체 네네. 시장의 분위기를 넘어서 가기는 어려워요. 그런 종목들이 네.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네네. 종목들은 흔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LS는 앞으로 전망을 뭐 LS의 전망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지만 하지만 주가는 빠질 수는 있어요.
빠졌다가 그리고 자리를 네. 또 잡고 또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빨리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저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 종목은 언제쯤 해야 되냐면 9만 원 아래부터 추가 매수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9만 원 아래 9만 원 떨어진다고 해서 아래까지도 떨어지나요? 떨어질 수 있어요. 예. 안 떨어지면 다행이죠. 안 예, 떨어지면 이거는 매수가에 정리하면 돼요. 반등 나오면. 근데 네네. 떨어지면 그때는 추가 떨어지면.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고 올라가면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9만 만약에 원. 그럼 떨어져서 8만 원까지 떨어져 추가 매수해서 어느 정도에서 나와요? 네, 성격이 너무 급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는 최소한 9만 원 아래에서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9만 원 아래에서 8만 원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네네. 8만 원 가까운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예. 9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네. 12만 원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매수가 회복되면 나오시면 돼요. 단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네네. 12만 원까지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에코프로고요. 에코프로. 85,000원에 22%요. 8만 5천 원에 22%요. 네네. 왜 사셨어요, 이거? 그러게요. 아니, 사고 나서 그러기 이거. 하면 안 되죠. 아니, 이거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아니, 5월 달에 9만 원 돈에 샀는데요. 오늘 제가 또 물을 타서 85,000원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9만 원에 샀어도 팔 수 있었을 텐데요. 매수가 회복됐을 텐데요. 네, 근데 맨날 저기 공부할 때 보면은 네. 10만 5천 원까지 올라간다고. 아유, 저는 에코프로를 상담하면서 10만 5천 원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아마 제가 네, 상담했을 맞아요, 때는 맞아요. 2차전지 네, 쪽은 매수를 네.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 반등 조금 맞아요. 나와도 빨리 파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쪽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X가 커서. 이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수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도 네. 매수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차이는 안 나지만 많이. 이거는 제가 볼 때 반등 무조건 이익에 이제 뭐 회복하고 나서 나온다 생각하기보다는 네네. 이건 잘못 들어가셔가지고 손절 가격을 잡으셔야 돼요. 6만 5천 원. 6만 5천 원이요? 네, 6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지면 손절가를 잡아두시고요. 근데 네네. 그 주가가 떨어질 때 그냥 계속 떨어지지만 않고 중간에 반등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솔직히 네. 제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굳이 많이 떨어진 종목을 손절가를 잡고 이렇게 팔아야 되느냐라고 네네. 얘기한다면 제가 그 네네. 이유를 설명드리면 굉장히 길어져요. 이게 뭐 네. 1시간,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전체 큰 흐름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네. 보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 오프라인 강연회를 막 주말에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항상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네. 네. 이번에는 더군다나 트럼프가 또 당선됐기 때문에 네네. 더더욱 네네. 힘든 거죠.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만약에 6만 5천 원 네. 손절가 잡아놓고 만약 이 네네.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네. 8만 원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저는 반등 시에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거는 이제 이거 비중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면 1년, 네네. 2년, 3년, 4년 끌렸는데도 손실이 네.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쉽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가, 목표가 잡고 네네. 가세요. 네. 6만 5천 내려가면 네. 매도해라. 네, 그리고 그리고 8만 원 또 네. 올라가면은 네. 매도해라.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코그램 네. 4,6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3,600원에 20% 갖고 계세요. 4,600원이요. 4,600원이군요. 네, 저 오래됐어요. 와, 이거 추가 매수 이런 거 안 하셨어요? 했어요. 해갖고 비중이 한 10% 더 늘은 거예요. 그죠? 네. 왠지 그 추가 매수 하셨을 것 같아서. 네.
자, 오늘 네. 오늘 갑자기 좀 급락을 해갖고 네. 이 이유를 제가 지금도 잘 모르겠거든요. 특별한 뭐 뉴스 이런 것도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한 10% 가까이 빠져가지고. 이 종목은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 처음에 잘못 사갖고 산 걸 알고는 있었는데 네. 그냥 오래 가져갈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윳돈으로 그냥 해서. 여윳돈으로 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여윳돈으로 하실 거면 차라리 대형주를 사시 그러셨어요. 근데 이미 이제 오래 돼갖고 어떻게 지금 이미 해야 될지 이불 엎질러 모르겠어요. 있으니까 이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네, 상황은. 감이 예. 자, 일단 이 종목이 정수기 그 이제 소재 필터 소재죠. 네. 그걸 이게 개발하고 이제 그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네. 뭐 사실 회사 자체적으로 본다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회사는.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예전에 2022년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예, 맞아요. 그죠? 그때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너무 그때 많이 떨어졌죠. 그때 올라간 거는 정상일까요? 아니죠. 그죠? 그때 뭐 무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올라갔겠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거의 뭐 올라갔을 때도 투자 뭐 경고 뭐 주의 이런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예. 그리고 소수 계좌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예. 정수기 필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위생상의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도 수혜주일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고서 이제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의심이 가는 거죠. 이제 약간의 그 세력. 네. 그런 종목이라 떨어지면 이거는 죽어버려요. 떨어져 버리면 이런 종목들은. 그렇죠. 그때 가격은 저도 생각을 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네. 대처 반응이 맞아요. 게 중요하니까. 예. 지금은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일단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없어요. 거고 예. 거래가 없다는 건 이제 관심이 없는 거고 이게 어느 순간 올라간다. 지금 현재는 제가 어쨌든 이제 그 여유 자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그래서 기다려 볼 수는 있어요. 회사는. 근데 뭐 더 이상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은 근데 하시면 안 의미도 돼요. 추가 매수는 이제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종목은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올라올 때 팔아야 돼요. 올라올 때 예. 팔아야 되는데 최근에 한번 얼마 올라갔다가 전에도 못 팔았어요. 그거 올라갔잖아요. 네, 잠시. 지금 오디오가 계속 맞물려요. 물려가지고 아, 제가 그래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예. 지금은 이번에 아마 다음 반등이 나올 때 거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건데 떨어진 거 10% 20% 떨어질 수 있어요. 왜? 거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의 거래만 있어도 그냥 누가 팔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 사면 팍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용해서 팔아야 돼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3,500원 위쪽으로 올라갈 때가 기회일 것 같거든요. 3,500원 네, 정도요? 3,500원이 올라오면 아마 4,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때 팔아야 돼요. 이때. 아. 내가 매수한 가격이 높아서 아쉽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차라리 아쉬우면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세요. 그래서 그렇죠. 올라가면 파세요, 차라리. 아. 그러니까 이번에 3,500원, 4,000원 반등 주면 일단 무조건 나오고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샀다가 올라오면 팔더라도 그렇게 이번에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을 노려보자는 거죠. 이번에 기회가 좀 있을까요? 이거는 반등 한번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때 팔면 돼요. 예. 그러니까 꼭 나오세요, 이번에 올라오면. 그렇죠. 3,500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잘 봐야 그렇죠. 돼요. 이거는. 예, 맞아요. 네, 매일매일 아침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대전에서 오전 11시부터 강연회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여러분 찾아뵙고 좋은 이야기 또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